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운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 이제 고2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제 수업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름방학,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의 이제 이름은요, 독해 심화반입니다. 예, 실전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요. 다른 이제 여름방학 특강과는 다르게 4회가 아니라 이제 5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학생들이 저녁 6시에서 9시, 총 5회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어법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행인 게 이제 심화반은 저녁 수업이라서 5회까지 이제 수업을 하는데 보통은 거의 뭐 3, 4주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여름방학 동안 영어 모의고사 성적을 좀 급상승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고1, 고2까지는 그래도 성적이 뭐 1등급, 2등급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3 문제를 미리 풀어본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성적이 안 나오고 실제로 고3 때 3월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괜찮다가 3월 이후에 그러니까 특히 6월 뭐 요럴 때 갑자기 성적이 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어떻게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뻔한 얘기죠. 많이 잘 외우고 많이 잘 풀어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짧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양도 양이지만 사실 질 좋은 자료를 많이 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더 많이 그리고 잘 외우자 그리고 잘 풀어보자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 위주로 외우고 풀어보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외우는 것은 그리고 많이 잘 외우는 것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하는 빈출 단어를 이제 암기시키고요. 그리고 많이 잘 풀어보자는요. 3개년 동안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꼭 미리 대비를 해야 고3 때 이제 풀려고 하면은 살짝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 정말 많이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어렵다는 문제 얼마나 어려울까?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길래 그런 문항들이 정답률이 낮을까? 이거를 저와 미리 한번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어를 어느 정도 알면 그리고 조금 언어에 감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성적이 괜찮게 나오나 왜 고3 때면 갑자기 이제 답 찾는 게 힘들어질까? 그거는 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논리에 근거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연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5주 동안 코스를 잘 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총 5회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하냐면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렇게 혼자서 풀어보는 이제 연습, 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그래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 많이 공부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당연히 100% 효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해야 할 거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간을 딱 맞춰서 OMR까지 작성을 하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정말 실전처럼 OMR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딱 재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실전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 혹은 본인이 맞았어도 조금 찝찝하게 내가 좀 찍은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고3 문제가 되면은. 그래서 유형별로 그리고 문항별로 정답 접근법이자 조금 내가 많이 헷갈려 했던 오답들과 이 정답의 차이는 뭘까? 그러니까 오답을 명백하게 오답이다.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학습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표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는 게 목표겠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90점, 뭐 88점 이렇게 90점 이제 전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내가 당장 9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좋은
안정적인 1등급 받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독해 위주인데 어법 그 한 문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신도 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법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제 클리닉 시간에 1대1로 제가 케어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름방학 실전 모의고사, 특히 이제 고3 어려운 문제까지 자꾸 풀리려고 하나 미리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 그리고 이제 뭐 길게 봤을 때 그리고 뭐 내신까지 미리 대비를 하자 이건데 작년에 이제 영어 1등급이 4.7%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6월 모의고사에 그 고3 6월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영어가 1등급 비율이 1.3%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1.3%라고 하면 뭐냐면 일반고가에서는 1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그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1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이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영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평가에 준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걸 좀 강조하려고 어려운 문항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푸니까 이제 시간 관리, 실전 연습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혼자 푸는 거랑 다른, 이제 또 다른 큰 이유가 저와 함께 이제 각 문항이 왜 이렇게 좀 정답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 건지, 그거를 저와 함께 이제 명확하게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수능 문제에서 빈칸 문제가 정답률이 10%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웠다란 뜻인데, 정답이 10%대면은 오답들이 이제 20%, 30%의 선택률을 보였다는 건데 왜 학생들이 오답을 그렇게 많이 골랐을까? 그리고 정답은 왜 이렇게 못 골랐을까? 사실 지문도 지문이지만 지문을 이해하는 것보다 요즘 수능에서 더 중요한 건 보기끼리, 즉 선지끼리 비교를 해서 오답을 명확하게 오답이라고, 정답을 명확하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고르는 그리고 판별을 하는 능력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메가스터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답과 오답이 이제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지가 구성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걸 함께 이제 연구하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문들이 영어 지문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운 지문 그리고 문제, 문항들을 쉽게 접근하는 법을 이제 학습하겠다. 이게 제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어려웠던 게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풀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풀 때는 좀 이해가 잘 되는데 혼자 풀려면 약간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기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학생들도 이제 스스로 느낄 겁니다. 저와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선생님의 의존을 해서 선생님 없으면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지문이 저랑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나도 쉽게 보인다. 나도 이제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은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 최고 난도 문항을 미리 학습하고 싶은 학생.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알고 싶은 학생. 그리고 두 번째, 자꾸 감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맞았어도 뭔가 찝찝합니다. 그냥 골랐더니 찍었더니 맞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답을 고를 수 있게 제가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에게서 이제 정답 접근법, 즉 뭐 출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사실 정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답 접근법을 배우고 학습하고 싶은 학생.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좋은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 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구성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메인은 실전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2, 고3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어휘 등등등 이런 고난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내신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문항들이 뭐 서답형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 이런 유형들입니다. 빈칸 순서 그리고 어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신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문제들을 푼 후에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정답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구문, 어법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심화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첫 주에는 평균 점수가 거의 3, 40점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게 문항이 처음에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뭐 어렵게 만든 문제가 아니고 기출 문제, 특히 뭐 고2, 고3 합쳐진 건데도 평균 점수가 3, 40점 정도 나오는 그런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균 점수는 반평균은 점점 계속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 마시고, 이제 학생들이 OMR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면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았던 성적이 점점점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OMR로 작성을 하고 성적표를 확인하니까 학생들이 현장 감각, 또 실전 연습 효과까지 가질 수가 있고 시간 관리 연습도 가능합니다. 정말 고3 지문이 되면은 고2 지문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문항 수는 같은데 역시나 시간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관리 연습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좀 긴 지문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적표는 문자로 다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본 후에 학생들이 대표 예제로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들은요, 역시나 조금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제 역대 기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런 이제 문제들은요, 역시나 순서 삽입, 빈칸 대입 등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 정말 풀어도 어렵다라고 하는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답률이 거의 30%대 이하 그런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제를 풀 때는 저랑 항상 같이 확인하는 게 뭐냐면 문항별 이 정답률과 그리고 각 보기별 선택률입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정답이 5번이거든요. 근데 5번이 22%고 오답이었던 4번이 24%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거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뭐냐면 5번이 정답이야? 그럼 정답 확인하고 끝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 수능에서 5번이 정답인 거 오케이 확인했어. 그 다음에 4번이 오답인데 왜 정답보다 선택률이 높았을까? 다른 애들은 왜 4번을 그렇게 많이 골랐을까? 나도 미래에는 4번 같은 친구들처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거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뭔지 그런 거를 저랑 명확히 학습하고요. 만약 본인이 고른 답이 1번 같이 8% 정도가 고른 굉장히 정답률이, 그러니까 선택률이 낮았던 보기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 지문을 사실 많이 이해 못한 겁니다. 거의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럼 정답 접근법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 방법을 아예 애초에 나는 이 글을 이해 못했으니 이제 뭐 4번 같은 걸 골랐던 친구와 다르게 해석 연습부터 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맞춰서 학생들별로 이제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데 여름방학 동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내신형 문항을 일부 포함합니다.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 내신형 문항이라고 하면 뭐냐? 모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 지문을 항상 출제를 하시죠. 근데 그 모의고사 지문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예를 들면 빈칸 문제를 공부했던 걸 학교 선생님이 어휘 문제로 내신다던가, 뭐 순서 문제로 공부했던 걸 주제 문제로 내신다던가, 이렇게 유형을 바꿔서 출제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저와 함께 뭐 빈칸 문제로 배웠던 것을 제가 예를 들면 제목 문제로 출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형하여 출제를 하고, 일부는 이제 서답형도 가끔 이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영작 실력까지 뭐 엄청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용 이해를 조금 요구를 하는 그런 서답형까지 포함을 해서 좀 학생들이 하나의 지문을 다각도로 학습할 수 있게, 빈칸 문제로만 공부하지 말고 이 글의 주제, 제목을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골라야 될까? 어떻게 구성이 될까? 이런 것까지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 학생들이 복습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름방학 특강이면 학생들이 복습을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배운 지문에서 이제 테스트 나온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수업 전에 되게 열심히 복습을 하고 미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 공부할 때처럼. 그래서 복습 효과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주 수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클리닉은 수업 후에 9시에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9시 반은 이제 최소한 무조건 이제 참여해야 되는 시간이고, 뭐 재시험이나 혹은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 10시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가 수업에서 정말 이렇게 뭐 어법 개념을 막 하나하나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법 개념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짜리. 그래서 그걸 듣고 오면은 정말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에서 꼭 필요한 문법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어법 기출 문제를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0문제 정도를 학생들이 이제 수업 후에 클리닉에 남아서 푸는데 풀고 채점을 했을 때 이제 질문이 있다 혹은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1대1로 질문을 받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어법 기출문제만 이렇게 5회 동안 10문제씩 풀었을 때 50문제만 풀어도 이게 몇 년치예요. 기출문제로 따지면. 수능에서 어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계속 나오는 게 똑같이 출제되는구나. 요런 게 보통 밑줄로 출제되는구나.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충분히 모의고사 어법 문제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제는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알차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과제만 이제 잘 해와도 굉장히 복습, 그리고 예습이 잘 될 수 있게 구성을 하는데, 이제 주 7일 중에 5일을 투자하자라고 해서 제가 항상 5일치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이제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문항 구성은 기출문제, 그리고 주요 문장 해석, 그리고 어법 문제 살짝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를 했을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휘는 매 수업 단어를 이제 300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수준의 단어 300개 암기. 그래서 4주 동안 하면은 첫 시간 빼고 1200개를 암기를 한다고 하면 1200개 정도 정말 수능 필수 단어를 알면은 고3 수능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외우고 만약에 이제 못 외웠다 하면 제 시험 보면서 좀 알차게, 사실 300개가 개수가 엄청 많진 않으니 이 주어진 단어라도 정말 열심히 놓치는 단어 없이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이제 테스트 관리까지 해서 학생들이 5주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5주 동안 이제 짧은 여름방학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이 모의고사 그리고 어법, 내신까지 조금 유의미한 결과를 당장 2학기 그리고 내년에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수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